안녕하십니까. 영양제 상담 전문 약사 김지한 약사입니다. 지금 117만의 폭염이라 해서 모두 고생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광주에는 이 폭염과 별개로 이 폭우 아마 전국적으로 난리였는데 제 약국이 정말 수해 참사가 일어날 정도로 그 전까지 가는 상황이 왔어요. 하여튼 폭염과 폭우 모두 조심하시고 제가 근 한 달 동안 이 상담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영상 자체를 찍을 시간과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짬을 내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걸 하냐면 저랑 상담을 받았던 분들을 단톡방에 초대를 해 가지고 어떤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영상으로 오늘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자체를 원래 유튜브를 개설한 목적 자체도 저에게 상담 받으셨던 분들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저랑 이제 앞으로 상담이 있으실 분들한테 걱정이 없고 좀 더 바른 길로 이끌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늘은 필히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받을 예정이신 분들, 또는 다른 분에게 상담을 받고 나타났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명현 반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점인지 꼭 인지를 하고 인지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구멍이 있죠. 구멍이라면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눈, 코, 입, 귀, 그리고 배설기관인 항문하고 요도가 있죠. 이거를 9개가 있기 때문에 9개의 구멍에서 구규라고 해요, 이 동양의학에서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9개 구멍 말고도 사실 구멍이 더 있죠. 여자분들한테는 가장 큰 어떤 생식기관 중에 하나인 질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왜 피부에 땅구멍도 있잖아요. 결국 이 구멍이란 것 자체가 왜 인체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구멍, 콧구멍, 뭐 귓구멍, 입 다 뭐 하냐면 배설을 하기도 하지만 뭔가 통로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는 게 굉장히 잘 돼야겠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랑 내가 상담을 해보고 영양제를 먹었던 분들이 대부분 몸이 정말 안 좋은 분들이 열에 굽니다. 제가 말씀했지만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동네 흔한 한번 이거 먹어볼까?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열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고요. 오시는 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저 약국,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약국을 돌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안 되고 돌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냐면 병의 깊이도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그 기간도, 병의 기간도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몸에 자체 누적된 게 많이 있겠죠. 노폐물이든. 자, 구멍의 역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뭔가 쌓인 걸 다 배출해야 되는데, 명현 반응이 나타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구멍을 통해서 내가 오장육부 중에 가장 약한 장부 또는 가장 문제가 있던 부위를 통해서 연결되는 고리로 뭔가 노폐물이 나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뭐 하냐면 놀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매일매일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한 분 한 분 이걸 설명해 드리려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걸 컨트롤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오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지친데 한 사람당 10분씩 할애를 해드리면 10분만 와도 100분이죠. 말이 100분인데 사실은 이게 2-3시간은 제가 상담이 아닌 그 답변을 해주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 할 일 안 되고, 기존 상담할 때도 에너지가 너무 고갈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도 하나 일부러 랜덤으로 개선을 했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최근에도 있던 사례인데, 코에서 자꾸 수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양제를 먹고 나서. 자, 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뿌리의 깊이를 어디로 보냐면 이렇게 기관지로 돼서 이 폐 쪽에 있죠. 이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폐열이 많은 경우에는 이 코로 나옵니다. 이 경우를 일반인 분들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감기 후유증입니다. 감기 걸리고 났을 때, 특히 코로나라든지 독감 아주 심하게, 또는 정말 감기를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 이런 분들 보시면 감기가 끝 무렵으로 가고 몇 주나 몇 달간 지속됐을 때 어떤 현상이 많아지죠? 가래가 사라지지만 헛기침이 돌죠.
그것도 사라지면 어떻게 되면 코 구멍 또 콧망울 이 주변에 수포 생기는 것도 봤을 거예요. 코 주변에 이 바이러스성 질환이 자주 생기신 분들은 의심을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자체 원인을 넘어서 이 기관지 문제 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폐열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코의 수포로 봅니다. 자, 그러면 입구멍 구내염 많이 생기죠. 구내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제가 블로그에도 많은 사례, 뭐 수십 년 된 사례, 뭐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안 났는데 저한테 와서 나은 사례,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원래 오장육부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심장하고 간의 열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 교감신경 과음분증, 양방적인 관점에서 결국 스트레스성, 몸이 계속 대사가 항진된 현상인데 결국 똑같습니다. 입은 어떤 장부와 연결되냐면 심장하고 연결됩니다. 결국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교감신경이 과흥분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 열이 나가는 통로를 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보죠. 손이 자꾸 뜨겁거나 혓바닥이 얼얼하거나 입에 자꾸 구내염이 생기거나 우리가 뭐다? 보통은 기가 허하다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열이 많아서 압이 빠져나올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코피가 터진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렸죠. 코피 터진 이유. 그리고 입에서 자꾸 구내염이 생기거나 입에서 자꾸 얼얼하거나 열이 빠져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오셨던 분이든 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제가 이걸 알려드려도 못 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이 나가야 된다 했잖아요. 열이 나가야 되는데 이 열이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열을 끌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열이 있다. 그러면 심장 열을 꺼주는 약을 주겠죠. 심장 열을 꺼주는 약을 주면 이게 바로 꺼질까요? 안 꺼집니다.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열이 또 어떻게 되면 심장 열을 밀어낼 때 이게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불편보다 일시적으로 더 커지게끔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제일 많냐면 피부병 환자들, 아토피나 건선이라든지 어떤 기타 피부 질환이 있던 분들, 특히 오래됐던 분들은 진물이 나면서 눈썹이 다 빠져버리거나 한번 싹 얼굴이 정말 갈아엎을 정도로 뒤집어집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제가 올린 사례도 있고 한 20몇 년 된 아토피 경우에도 있고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 방송을 보면서도 아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좋아졌어 이러실 겁니다. 왜냐면 이 피부 밑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모두 노폐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입이랑 이거 말하다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거를 알려드려도 사람들이 못 참아서 중단을 합니다. 또는 무섭다고 그냥 그만둡니다. 그러면 열이 나오려다가 어떻게 되죠? 못 나오죠. 뿌리가 어떻게 있죠? 안에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절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병원을 가든 약국을 가든 한의원을 가든 간에 치료가 안 되어서 10년, 20년 그냥 쳇바퀴 돌지 계속 돕니다. 아 조금보다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낫겠지. 물론 맞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나은데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되냐면 서울로 가는데 KTX 타면 2시간이면 가죠. 광주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냐면 걸어서 가는 겁니다. 서울까지 얼만큼? 한 달, 2달 걸어서 가는 겁니다. 뭐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결코 옳진 않겠죠. 왜냐면 그만큼 고생한 시간, 고생한 비용 따지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회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그 방향이 정확하다는 것도 본인이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한테 영양제를 먹고 항문에 뾰루지가 난다는 분이 있었어요. 항문에 뾰루지가 나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 대장열입니다. 대장이나 소장 같은 데 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자체에서 아래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없던 뾰루지가 생길까? 없던 뾰루지가 생긴 게 아니고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간에 문제가 많았어요. 담즙배설 문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한의원을 다니거나 수년을 그리고 양반병을 다녀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현상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한테 영양제를 먹었더니 손바닥 특히 발바닥에 수포가 엄청 생긴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발바닥에 연결되는 경우는 결국 어떤 오장육부 중에 뭐냐면 신장입니다. 콩팥입니다. 콩팥 기능이나 순환이 되게 안 좋은 분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바닥으로 다 수포가 생겨서 밀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나중에 좋아졌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지금도 계속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 계시냐면
갑자기 소변량이 많아졌다 또는 야간요가 생겼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것도 콩팥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사구체, 신장에 있던 이 거름막 역할을 해주는 이 사구체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노폐물 배설이 잘 돼서 소변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안 된다는 이런 현상도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좋아지는 과정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양제를 먹고 나서 가래가 갑자기 엄청나게 나와야 하는 사람들 또 어딜까요? 가래는 어디에 연결돼요? 심폐죠. 실제로 기관지 질환으로 수십 년을 고생한 분, 폐질환이 있던 분 같은 경우는 가래가 쏟아져 나온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뭐냐면 굉장히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쓴 글이 있습니다. 명현이나 부작용인가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제 영상에도 처음으로 했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같은 약사끼리도 이거에 대해서 구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명현은 말 그대로 모순처럼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 신장 기능이 안 좋았는데 물론 당연히 좋아졌죠. 수포가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그리고 소변 문제 있던 분 나중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왜 이렇게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아지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도 다른 건 좋아집니다. 피부 아토피 때문에 왔던 애 같은 경우도 뭐냐면 눈썹이 다 빠질 정도로 진물이 났는데 뭐냐면 그때 뭐 어떻게 당연히 나중에 좋아졌지만 피부도 그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제가 부작용하고 명현 구별하는 편에서 말했지만 소화 상태는 어때? 대변 상태는 어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문제도 없다 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순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명현이죠. 부작용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안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소변 소화도 안 되고요. 대변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기력도 안 좋고 피부도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정도 구별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말하면 짬밥 있는 경우에는 이건 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수년간 부작용 난 경우 없습니다. 왜? 구별을 다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명현인지 아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방향 설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아까 입이 얼얼하다는 분한테 들었더니 열이 나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초반에도 그게 나타날까 했는데 역시 납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두려워서 끊어버립니다. 답이 안 나오죠. 물론 이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한다? 2시간 가야 되는 KTX 탈 걸 어떻게 하냐? 한두 달이라도 걸어가게끔 해줘야죠.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가게 하면 됩니다. 천천히 가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수년간을 고찰했지만 뭐다?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드렸을 때는 본인이 이길 수 있는 만큼만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상담자는 뭐냐면 계속 상담을 하면서 조율을 하셔야 되죠. 내가 이거 허리 사이즈 옷을 맞추는데 너무 펑펑한 것 같아. 너무 쪼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재단사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조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죠. 상담자랑 계속 말 그대로 소통을 하시면서 제가 이게 말 그대로 약사님 말대로 얼얼한데 이걸 어떻게 좀 용량을 줄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죠. 이렇게 안 되시면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된 분들 되게 많고 제 블로그 사례 일부러 제가 100가지 넘는 사례를 올렸는데 사실 이 정도만 올려도 어디 가서도 못 보고 이 정도 내용에는 사실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 중에도 보면은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던 게 있어요. 눈곱이 자꾸 낀다는 분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단톡방에 올렸더니 저희 단골분이 진짜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요. 약사님 그 단톡방에 그 글 보고 저 문제도 갑자기 생각난다고. 눈곱이 끼는 건요 동양어에서 비장열을 보는데 결국 오장 간으로 봅니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블로그에 올렸던 사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영양제 똑같은 체질에 있던 분이 드셨는데 한 분은 눈곱이 끼고 소변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잘 이겨내셨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몸이. 근데 한 분은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다. 매일매일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아침에 3번 문자가 오고 저녁에 3번이 옵니다.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약간 좀 병적이죠. 그만큼 불안한 건데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곱이 낀다는 이유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병원을 광주에 있는 안과 큰 안과 3군데를 돌아다니시고 종합검진을 받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생쇼를 하실 정도로 정말 많이 불안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한테 연락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분이 소개로 오셨거든요. 나중에 건너 들어봤더니 이분이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암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곱이 낀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발견된 게 아니죠. 몸은 항상 신호를 줍니다. 어디가 안 좋은 부위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이거 특히 이제 제가 비유 드렸던 건 MRI 같은 촬영했을 때 안 나왔던 거 림프순환제 먹고 나면은 갑자기 어디 부위가 통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데이터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몸에서 먹었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몸을 돌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들 정말 많고 그로 인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오히려 병원을 다시 보내서 검사 그걸 해보라면 병원 의사들이 어떻게 알고 왔냐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게 나타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뭐냐면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제 일요일이죠? 제가 지금 월요일날 찍고 있으니까 일요일날도 뭐가 왔냐면 문자가 왔습니다. 약사님 이러이러한데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벌써 저랑 6개월 넘게 상담을 받고 계신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뭐 계절 영향이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공황장애 있습니다. 공황장애 있는데 굉장히 잘 따라오십니다. 공황장애 하니까 제가 또 올해 봄에 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약국으로 전화 와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본인한테 필요한 거는 간 쪽을 본인한테 해결해주는 체질적인 간쪽 영양제랑 림프수산제 하나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이거 먹으면 명예반응 나타날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분 어떻게 됐냐면 먹자마자 코피가 터졌다고 합니다. 코피가 왜 터졌을까요? 코피가 터진 이유는 말 그대로 머리에서 뇌졸중으로 풍이 오기 전에 이 코나 입에서 터트려 버립니다. 결국 어디가 막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제가 60년 동안 넘게 살면서 코피가 한 번도 안 터졌는데 이거 뭐 코피가 터져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연락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코피 터질 때 제 블로그도 있지만 박수치라고 했죠. 제 영상에도 찍었지만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문제가 있던 걸 잡아주기를 터트립니다. 왜 똑같은 영양제를 먹고 수백 명이 먹었는데 왜 혼자만 코피가 터질까요? 지금까지 수백 명이 먹었는 똑같은 영양제를 먹었는데 코피 터진 분은 그분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도 그럴 거라고 예고하듯이 말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타나고 똑같은 거 나타나고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도 따라오지 않는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만큼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도 굉장히 커지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이러지 말라고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왜 그런지 자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상담자와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9개 구멍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아까 귀 같은 경우는 이명도 나타나거나 또 난청이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도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콧구멍 얘기했죠. 눈에 아까 말때 눈곱 끼는 것도 말했죠. 그리고 입에서 이 구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도는 어쩌냐. 아까 항문 얘기도 했죠. 항문 뾰루지. 요도도 뾰루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요. 자, 이런 구멍에 대한 얘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본인이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두려움이 생기면 항상 상담했던 분들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아까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숨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두세 시간에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를 몇 달, 몇 년이 걸려서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수년을 고찰했는데 이거는 지금도 계속 고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고 블로그에도 일부러 글 쓰는 것도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 풀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문제 풀고 가셔야죠. 그리고 저는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달래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그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여리여리지만 하여튼 이 점을 꼭 상기해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는 뭐냐면 제가 공지사항에 올렸지만 제가 원래 유튜브를 개설하는 목적도 이런 내용을 단골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개설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 개설 시에 이 공약을 제 지인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내가 무료 상담을 2명에게 해주겠다. 근데 사실 저번 달에 1000명이 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영상을 찍고 바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간 안에 말 그대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에 2명을 선별해서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상담비는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고요. 그리고 진실로 도움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까지 오시는 분들 한해서 2분만 선별해서 무료 상담을 합니다. 자, 다음에도 또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